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지난해 신규로 지정한 도시개발 지정 면적이 1년 전보다 1.6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비도시 지역을 도시로 조성하거나 또는 쇠락한 도시에 재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가 524개, 총 면적은 167.5제곱킬로미터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연간 4조 8천억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와 함께 약 2만 1,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고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그럼 오늘 부동산 시그널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교통, 교육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신도시나 택지지구 아파트와는 달리 입주와 동시에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 같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입주권을 사거나 분양권을 얻어야 하는데요. 입주권과 분양권 매입은 시세 차익, 세금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먼저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에 발생하며 기존 주택의 철거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택이 완공된 후 사용검사를 끝내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입주권은 주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면 분양권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에게 돌아가고 남은 물량을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권리인데요.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어야 하지만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됐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평형과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 멘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슷하지만 다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년 2021년도 1월 1일부터 양도분에 있어서는 좀 변화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타이밍이 아닌가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입주권.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입주권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명 도정법이라고 하죠.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부분을 에 있어서의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부분 자체를 입주권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순간부터 준공일까지 그 권리를 입주권이라 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새집, 신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입주권은 주택은 아니고 권리다라는 부분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분양권. 분양권은 입주권과 달리 조합원 공급분, 조합원 입주권이 우선 공급한 후에 남은 물량이죠. 남은 물량을 비조합원에게,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아닌 자에게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당첨 시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는 부분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신 대로 입주권과 분양권의 공통점은 주택은 아니고요. 신규 주택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부분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좀 보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있어서 뭐 표가 지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양도소득세율, 자, 두 번째 그리고 주택수 산정 여부, 세 번째 중과, 다주택자 중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변경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공통적으로 성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부분 자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택은 아닙니다. 또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본인 앞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발생이 되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에 대한 필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취득세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양도세율. 뒤에서 뒷페이지에서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겠지만 보시는 대로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기본세율입니다. 1년 이상. 그러나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해야지 기본세율로 간다라는 부분 자체를 뒷페이지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또 여기서 지금 보면 장특공제에 대해서 뒷페이지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구취득일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라는 부분 자체. 그리고 주택수 산정 여부에서는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부분 자체나 중과세율에 모두 포함이 되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부분에서는 포함이 안 됐지만 중과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있어서는 포함이 안 되지만 2021년도 양도 부분부터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 자체와 이 부분과 또한 양도세율로 올라가서 1년 이상 보유시 부분 자체도 2021년도 1월 1일부터 1월 1일 양도 부분부터 변경되는 사항 자체를 뒷페이지에서 좀 상세하게 달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합원 입주권, 조정대상 지역 내의 중과 여부에 있어서는 조합원 입주권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혜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지금 중과 부분 자체와 양도세율 올해까지는 1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라는 부분 자체가 조합원 입주권의 가장 큰 혜택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 부분 자체를 전매를 했을 경우에는 중과 여부에서 50%에 대한 부분 자체가
중과가 적용된다라는 부분 자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양도세율 비교를 할 텐데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현행 1년 미만은 40%, 2년 이상부터는 기본세율 6%에서 42%까지의 기본세율로 갑니다. 그러나 현재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은 50% 양도세율,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이 되었을 때 기본세율 6%에서 42% 간다. 그러나 지난 12, 16 부동산 대책에서 본 주택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동일하게 분양권과 동일하게 2021년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동일하게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그리고 2년 이상 됐을 때 기본세율로 가겠다는 부분 자체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올해까지만 상이하고 내년부터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공통적으로 세율이 매겨진다라는 부분 자체를 한 번쯤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보시는 대로 입주권 양도시 과세 구조를 보시게 되면 기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고 양도일 현재 조합원 입주권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입주권 자체가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모두 전체가 비과세되죠. 그러나 9억 이상 부분 자체의 실거래가가 형성이 됐다고 하게 되면 고가주택으로서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가 되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까지만 현재 올해는 연 8% 최대 10년이라고 하게 되면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의 부분 자체에 해당 기일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불가하다라는 부분 자체를 한 번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내용 자체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사례로 정리를 할 텐데 사례 1입니다. A라는 분께서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올해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수는 1개입니다.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고 가정할 때 그럼 사정상 팔아야 돼요. 둘 다.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부터 팔아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매도 순서는 분양권 자체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주택자에 있어서의 어떤 요건만 충족했다고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기존 주택을 먼저 팔고 그리고 분양권을 매도하는지 아니면 가지고 가든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본 1번 사례의 순서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입주권입니다.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주택과 그리고 1입주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택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수는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주택자입니다. 자, 둘 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입주권과 주택일 경우에 사정상 둘 다 매도를 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게 되면 어떤 걸 먼저 매도를 해야 되느냐. 좀 전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를 했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에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입주권을 먼저 매도를 하고 그리고 기존의 주택을 매도를 한다고 하게 되면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게 되면 기존 주택을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부분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는 대로 입주권과 분양권에 보유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 매도 시에 순서나 양도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본 입주권과 분양권에 있어서의 결론을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중과 부분 자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분양권 부분 자체가 있을 때 다른 거를 팔 때에는, 다른 주택을 팔 때에는 방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중과가 없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부분 자체가 없는 부분 자체고요. 단 다른 물건 자체를 매도를 할 때는 주택수 등으로 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부분 자체를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 자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2021년도 1월 1일부터 양도세율과 그리고 주택수에 대한 포함 부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비교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입주권은 조합원일 때, 분양권은 청약통장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둘의 차이는 세금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세금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는 점까지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랄게요. 저희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시적 2주택자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상담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1대1 상담 받아볼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대1 맞춤 상담 진행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직접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락하셔서 맞춤형 부동산 정보 얻어가시면 됩니다.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사연은요, 끝번호 9932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자, 부평구 삼산동 삼산대부아파트 26평입니다. 매수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매수하기에 괜찮은 아파트일까요, 대표님? 네, 인천시 같은 경우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규제 대책에 의해서 반사회와 이익을 굉장히 많이 보는 지역이죠. 또한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 연한 자체가 좀 오래된 아파트로서 재건축에 대한 호재 부분 자체가 솔솔 불고 있는 지역이라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매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자, 본 아파트에 대해서 좀 개별적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삼산 지금 대부 아파트 총 세대수가 340세대고요. 지금 36년 차. 지금 26평대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평형대를 보게 되게 되면 가장 많은 세대수는 현재 지금 22평대, 그리고 25평대가 가장 많고 26평대는 지금 세대수가 작은데, 지금 보시는 26평대의 매수 부분 자체를 고려하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대지 지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고려하신 부분 자체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25평대가 26평대 부분 자체는 거의 한 2억 4천에서 2억 4천 정도, 2억 4천에서 한 2억 6천 부분 자체까지 지금 현재 거래가, 가격대가 형성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자, 본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근 3년간 지금 거래 빈도수를 거래에 대한 부분 자체의 곡선을 보게 되게 되면 재건축 부분 자체가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가격대가 지금 많이 떠 있는 부분 자체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역적으로 이 지역 삼산 대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인천 1호선 갈산역에서 한 1km 남짓 부분 자체의 위치에 있고요. 자, 지역 같은 경우 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재건축 정비구역 부분 자체가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한 10년이 지났죠. 조합 설립이 되고 등등 됐지만은 정비구역이 최근에 지난 2월 달에 변경 고시되면서 현재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추진 중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적으로는 한 7, 8년 정도가 더 걸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투자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갭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다지 큰 부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물건이 있다고 하게 되면 파악하셔가지고 매수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재건축이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는 안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 찬성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1188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783-2번지, 또 쌍정리에서 551-2번지, 합해서 70평 정도를 평당 170만 원에 1억 1,900만 원. 2018년도에 매입을 하셨다고 하네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화성시 송산면에 토지 두 필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2018년도에 매입을 하신 토지인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가치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이 땅 어떨까요? 네, 지역적인 주소를 봤을 때는 일단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고요. 또한 지역 주변에 송산 그린시티라는 어떤 개발 호재의 어떤 투자 부분 자체의 이유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잘 들어가시는지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죠. 2018년도에 매입을 하셨고 지금 송산면 고정리 쪽에 요 번지 내에 지금 면적이 776제곱미터니까 한 240평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공유지분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공유지분 뭐 아까 20평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지역적인 용도 지구를 보게 되면 농림지역입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이고요. 일단은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본 농림지역과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은 좀 개발하기에는 자체적인 개발은 좀 힘들 토지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럼 두 번째, 다른 뭐 지금 토지, 쌍정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자, 요 번지 같은 경우에는 평수대가 1190제곱미터, 한 300평대가 넘죠. 그리고 이것도 답이고요, 지목이. 그리고 이것도 용도지역이 이 땅 같은 경우에도 농림지역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또 농업진흥구역이고요. 자, 금액적인 부분 자체를 아까 말씀하실 때 평당 지금 2018년도에 170만 원 정도의 매입을 70평 정도를 하셨다. 양쪽 필지를. 근데 개별적인 특성 부분 자체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땅인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좀 보실 텐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쌍정리 토지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고정리 토지가 두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일정 부분 소액 총 도에서 70평을 평당 170, 거의 한 1억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는데 자, 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투자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송산 그린시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동측부, 남측부, 여기까지죠. 그리고 서측부에 대한 개발 자체가 2030년도까지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총 면적은 1,700여만 평. 굉장히 큰 평수죠. 지금 현재 그 동측 지구에 국제 테마파크에 대한 부지가 이쪽 부지가 현재 지금 신세계에서 한 5조 원 들여가지고 들어가는 부분 자체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대단지 개발 구역입니다. 대규모.
2030년도 장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걸려 있는 구역이고요. 그러면 이 지금 인근의 투자는 맞는데 그러면 이 지분 투자가 좀 마음에 걸리고요. 또 농림지역이라는 어떤 개별적인 토지의 특성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러면 시세적으로 이 금액이 시세가 형성이 돼 있다고 하게 되면 투자하는 게 맞겠죠. 자, 시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쌍정리의 토지의 부분 자체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자, 주변에 토지 시세가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2017년도, 19년도 토지가 있네요. 지금 용도를 한번 지적 부분 자체를 이 녹색 부분 자체가 본 매수했던 토지 부분 자체하고 동일한 농림지역 땅입니다. 농림지역의 시세를 보게 되게 되면은 30만 원대, 최근에 24만 원, 그리고 37만 원, 29만 원. 보통 지금 보게 되게 되면은 30만 원에서 40만 원대의 사이에 지금 토지의 실거래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함을 좀 기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대규모 개발 호재가 현재로서는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 보유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의견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장기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조금 더 해결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궁금증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 문의 전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문자 상담 확인합니다. 끝번호 7153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평택 송탄공원로 145 지산동의 미주 2차를 7년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억 3,500만 원 정도의 매수를 했고요. 최근 3년 동안 1억 7천까지 찍고 또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승 가치가 좀 있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평택 송탄으로 가보겠습니다. 평택시 지산동에 위치한 아파트이고요. 전망 체크해 볼게요.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아쉽게도 본 아파트는 매도하시는 게 올바른 전략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1호선 송탄역에서 한 900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입지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는 대로 한 500세대 그리고 27년 차 아파트입니다. 일단 신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연안 자체도 아직은 좀 멀었다는 부분 자체의 연안의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금액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실거래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21평과 23평, 지금 23평대 아파트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 현재 지금 1억 3,500, 7년 전 매입 단가 부분 자체와 비슷하게 현재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프 부분 3년간 최근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7천 정도가 지금 2017년도 중반 정도에 형성이 됐다가 현재 지금 꺾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자, 그럼 전체적인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16년, 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꺾여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자체적인 부분 자체에서 특징 부분 자체에서도 일단은 지금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야 될 때고요. 또 주변에 남서쪽 대각선 쪽에 고덕 국제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자, 신규 물량 자체가 지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자체고요. 일단은 이 지역 부분 자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분이 있다 하더라도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추가적으로 추천 지역, 어느 지역으로 자금력 부분 자체와 그리고 본인께서의 어떤 가치냐 아니면 실거주에 대한 부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신다고 하게 되면 한 2군데에서 3군데 정도의 단지 부분 자체를 한번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시간 자체를 가져보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 주셨네요. 지역 추천해 주신다고 하니까 꼭 연락하셔서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698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할게요. 방배 2차 현대 홈타운 32평입니다. 무리를 하더라도 매입을 하고 싶은데 향후 전망과 매수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무리를 하더라도 매수를 하고 싶다. 지금이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체크해 볼게요. 자, 적절한 매수 타이밍일까요, 대표님? 위기가 기회는 맞지만 우리 지금 그 문자의 내용대로 무리는 아닙니다. 무리를 해서
자, 우리 그 젊은 30대들, 특히 마용성 지역 같은 경우에 영끌을 했다고 해요. 영혼을 끌어와서 대출 다들 받아가지고 샀지만 그 부분 자체에서 이득은 있었지만 불안한 부분 자체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방배 2차 현대 홈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32평대 아파트를 보게 되게 되면 거의 16억대 아파트입니다. 현재 지금 전반적인 규제 정책이 15억 이상 부분 자체는 대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매수자 우위 시장은 맞지만 정확한 지금 이 물건을 매입할 타이밍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본 입지 부분 자체 뭐 두말할 것 없이 총신대 입구역, 이수역, 7호선과 4호선 부분 자체의 환승역으로서 바로 역세권에 있는 위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매수 전략을 필 때는 현 경기 상황을 고려를 하시고 또한 정책적으로 지금 공급 물량의 유인책 부분 자체가 올 6월 말까지 1차적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올 12월까지 정책이 정해져 있는 부분 자체로 인해서 소량의 물건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 물건 자체의 급매물 자체를 한번 노려보심이 옳지 않은 투자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타이밍도 중요하겠지만 안전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매수 타이밍은 조금 더 후에 다시 한번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1대1 상담 받아볼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1대1 맞춤 상담 진행합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까지 모두 다 속 시원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편안하신 시간에 충분히 대화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양천구 목동에서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양천구 목동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목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주 수요에 대한 부분 자체에도 풍부하게 있는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목동 오피스텔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있고요. 토지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위에 지금 지어져 있는 목동 오피스텔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사용 면적 39.6제곱미터, 약 9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한 12평 정도의 실사용 평수가 나오고요. 자, 지하 1층부터 지상 17층까지 투룸 구조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목동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9호선 등촌역 초역세권 도보 4분 거리에 있고요. 대로변 양쪽 코너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시성과 어떤 가시성 부분 자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교통편도 그렇고요. 자, 준공연월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달 4월 달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오셔가지고 외관과 내부를 지금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천구 목동 이런 어떤 위치에 있고 특징을 보이는 목동 오피스텔의 가격은 2억 5,9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신축으로 그리고 투룸 오피스텔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투룸 오피스텔은 워낙에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선점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끝까지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목동은 현재 재건축이라는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업 추진이 빠르게 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입지와 함께 호재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주거용 상품, 또 수익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개발이나 아니면 주변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본 물건 자체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보시는 대로 주거용이든 수익형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입지겠습니다. 어떤 입지에 따라서 향후의 미래 가치가 틀려진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본 오피스텔이 입지한 등촌역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위쪽으로는 상암권역, 서쪽으로는 마곡, 그리고 아래쪽으로 영등포권역, 그리고 여의도권역의 모든 어떤 수요 부분 자체를 담을 수 있는 중심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위 같은 경우에 그 9호선 부분 자체를 이용하게 되면은 강남 접근성대가 굉장히 용이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배후 수요를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본 물건 같은 경우에 등촌역 300m 이내 거리에 있고요. 자, 서쪽으로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약 4만 5천여 명의 배후 수요. 목동 지역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도 8만 6천 명. 위쪽으로 상암 DMC 지역 같은 경우 4만 4천 명. 여의도 같은 경우 1만 5천 명. 총 19만 명 정도의 배후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위쪽으로는 보시게 되면 월드컵 대교가 올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강변북로 그리고 교통의 요지 부분 자체, 편리 부분 자체도 확보되어 있는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서울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철의 어떤 교통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하겠죠. 현재로서도 9호선 등촌역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강북 횡단선 개통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목동부터 청량리까지 25.7km에 대해서 2021년도 내년이죠. 내년 착공이 들어가고 2025년 개통 예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9호선 외에 강북 횡단선 개통에 대한 호재까지도 누릴 수 있는 목동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개발 호재 마지막으로 아까 월드컵 대교 말씀드렸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끝내 준공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월드컵 대교 준공 부분 자체가 올 12월 늦어도 2021년도 한 상반기에는 개통이 될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공항로 그리고 내부 순환로 서부 간선로가 직결로 연결되는 교통의 편리함까지 갖출 수 있는 호재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목동 오피스텔의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입니다. 목동이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주변에 업무지구로 가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교통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이 목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도 굉장히 좋잖아요. 학군도 잘 갖춰져 있고 뭐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잘 갖추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소개해드리는 투룸 오피스텔은 또 등촌역에서 바로 앞에 있어요. 걸어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으로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또 가격적인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목동 오피스텔의 건물 특징과 가격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현재 지금 거의 다 지어진 모양새인데 조감도를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7층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신 대로 앞쪽에 대로변에 위치했다고 했죠. 30m 도로와 그리고 6m 도로 코너에 위치해 있는 어떤 대중교통 부분 자체도 중요하겠지만은 자가 운전에 대한 부분 자체까지도 좀 편리성 부분 자체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건물의 주 용도를 보시게 되면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17층까지 본 건물이
깔고 있는 대지 면적은 794.4제곱미터로서 구평수로 환산하게 되게 되면 240평 정도의 대로변 코너에 위치해 있다라고 건물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부의 사진으로 들어왔어요. 자, 보시는 대로 거실 사진인데요. 투룸 양쪽으로 큰 방과 작은 방이 있고 거실에 지금 주방까지 겸해져 있는 널찍한 목동 오피스텔의 내부 사진을 실제 사진을 좀 보고 계십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큰 방과 작은 방을 지금 내부적인 부분 자체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요 본인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 내부 구조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현재의 건물 자체가 거의 다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오셔가지고 내부적인 모습 자체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주방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주방 모든 풀옵션 부분 자체가 주방으로 되어 있고 욕실 같은 경우에도 모던하게 화이트풍 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생활함에 불편함이 없고 임차 수요까지도 풍부할 수밖에 없는 내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목동 오피스텔의 건물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본 목동 오피스텔의 예상 매매가는 투룸 구조로서 2억 5,900만 원의 등촌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의 매매가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 좀 희귀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 전세가가 보수적으로 2억 4천 정도 이상으로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2억 4천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대출을 활용 안 하고 전세 활용 시에는 1,900만 원이면은 등촌역 4분 거리에 있는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자, 수익형으로 월세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을 한 60% 정도 활용하시게 되게 되면 실투자금 9천만 원의 목동 오피스텔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입니다. 그것도 9호선 황금라인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에서 신축으로 투룸 오피스텔 전해드렸는데요. 가격 확인하셨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또 여기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약 20만 명 가까이 되는 배우 수요까지 확인해 보셨잖아요. 지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선점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악구로 넘어가서 알아볼게요. 통건물 기다리고 있는데요. 관악구 남현동에서 통건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당역에서 굉장히 가깝다고 하네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출 규제가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단독주택 아니면 통건물에 대한 부분 자체의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고민사항에서도 마지막에 이수역 주변의 아파트를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당역 인근에 있는 통건물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남현동 통건물 2, 4호선 사당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대지 면적은 101.4제곱미터, 연면적은 297제곱미터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 구조는 원룸 9세대, 주인 세대 부분 자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원룸 9세대는 모두 임차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주인 세대만이 주인의 소유자 부분 자체의 결정에 따라서 임차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직접 실거주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자체의 결정만 남아있는 남현동 통건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준공 연월일은 2019년도 9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자, 매매가는 17억 8천만 원의 남현동 통건물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악구 남현동에서 전해드리는 통건물입니다. 사당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 이번에도 역시 역세권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당역 하면은 딱 떠오르시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개발 계획이 가장 많다라는 점. 사당역을 둘러싼 개발 계획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또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라는 단어도 호재로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호재 살펴볼게요. 수도권, 서울권 내에 전철역이 한 380개 정도가 있습니다. 환승역 부분 자체를 중복을 380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본 물건 주변에 보시는 대로 이수역, 바로 인근의 사당역, 낙성대역, 남성역, 내방역, 방배역 등 총
역사만 6개가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남현동 통건물의 위치를 보고 계시고요. 자, 뒤쪽으로는 강남 순환고속도로 사당 IC를 이용해서 서울 어느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부분 자체가 있고요. 바로 뒤쪽에 관악산 둘레길 자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숲세권의 위치까지도 확보되어 있는 남현동 통건물의 위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지적인 부분에서 이제 잠재적인 가치가 얼마만큼 상승하느냐, 특히 통건물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가의 상승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작년도 5월 달에 개통이 됐던 서리풀 터널 개통이 됐죠. 바로 강남으로 테헤란로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요즘에 가장 편리한 도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보시는 대로 방배 지역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구역 부분 자체의 어떤 가치 상승 부분 자체, 그리고 여러 공원 부분 자체가 뒤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본 통건물의 미래의 가치 부분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지역 중심 서울시의 2030 플랜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지역, 이수역과 사당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중심 역세권으로서 보시는 사당역 주변에 사당역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환승복합센터 부분 자체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사당역 복개 그리고 사당역 부분 자체 역세권 부분 자체에서 환승지역 기업 부분 자체가 도입되는 부분 자체, 그리고 사당역에서 경기도 과천으로 넘어갈 때 채석장 부분 자체가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개선될 부분 자체로 지정이 되면서 향후 그 지역 자체가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변할 수 있는 계획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고요. 이수역 같은 경우는 이수 역세권, 그리고 남성시장 사당 가구거리 부분 자체에 있어서 특화 가로 환경 정비 사업 부분 자체가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개발 호재가 품고 있는 남현동 통건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 중심 역세권 같은 경우에 이수역 말씀드린 대로 사당역 부분 자체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는 대로 가장 큰 본 통건물 건너편 쪽으로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 부분 자체가 건립 예정이고요. 보시는 대로 환전부지 부분 자체, 사업부지 자체가 개발에 눈앞에 있기 때문에 본 개발들 자체가 본 통건물에 있어서의 어떤 잠재적 가치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교통이라는 부분이 가장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개통된 서리풀 터널뿐만 아니라 주변에 지하철역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항상 상권이라든지 모든 개발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복합 환승센터까지 개발이 계속이 진행된다면 교통 문제도 조금 더 해소가 될 거고요. 앞으로 이 물건의, 이 통건물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줄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자, 그럼 이 통건물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건물 특징도 한번 살펴보면서 가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대로 본 남현동 통건물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 그리고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가 거의 다 모두 완료됐고 주인 세대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준공이 완료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외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말씀 좀 보이시는 대로 외관 부분 자체가 대리석풍으로 해가지고 잘 지어져 있고요. 자, 내부로 들어와서 보시는 대로 모든 지금 CCTV 부분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 생활의 안전까지도 지금 확보시켜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지금 9세대의 원룸 부분 자체가 모두 임차가 맞춰져 있는데요. 지금 내부로 들어와가지고 모든 내부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옵션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제공을 한 내용 부분 자체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는 9세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모두 임차가 맞춰져가지고 현재 그 거주와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면 이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주인 세대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주인 세대는 임차를 지금 마치지 않은 상태고요. 실거주 부분 자체를 원하실 부분 자체는 실거주를 직접 하실 수 있는 현재까지는 임차 부분 자체가 확정이 안 된 부분 자체의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화장실 부분 자체 그리고 투룸 구조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 해가지고 복층 구조로 방을 하나 더 올려놨기 때문에 3룸에 욕실 같은 경우에는 2개로 구성되어 있는 3룸 플러스 2개의 욕실로 구성되어 있는 주인 세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남현동 통건물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실 부분 자체 주방에 대한 모습 자체를 보고 계시고요. 자, 본 통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총 9세대, 9가구가 임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임차 부분 자체의 금액적인 부분 자체 보증금과 임대료 그리고 관리비 부분 자체가 모두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모두 이 부분 자체에 있어서 새로운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모두 승계를 하는 부분 자체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룸에 욕실 부분 자체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생활하시기는 좀 편리하죠. 자, 보시면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임차를 안 맞춰놓고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실거주를 하실 분이 들어오실 경우에는 본 주인세대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활용을 아직까지 임차를 안 맞춰놨고요. 만약에 투자를 내가 실거주를 안 해하고 투자 목적 자체로 들어오신다고 하게 되면 보증금은 12억 5천만 원에 월 수익 부분 자체는 수익 부분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198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남현동 통건물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 분석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통건물의 매매가는 17억 8천만 원입니다. 모든 주인 세대까지 임차를 마칠 경우에는 보증금이 12억 5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매월 19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금이 확보하게 되게 되면 본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수익 부분 자체를 올릴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유동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예상 매매가 17억 8천에서 보증금을 제하게 되면 시세자금 5억 3천만 원에 사당역 인근에 있는 남현동 통건물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한 임대 수익과 함께 앞으로의 가치 상승까지 호재로 인한 수혜까지 모두 받아볼 수 있는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두 임차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주인 세대 비어 있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을 위한 주인 세대입니다.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내가 거주를 해도 괜찮고요. 임대로도 또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1:1 상담을 통해서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1:1 맞춤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방 상담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시 상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대표님과 함께 직접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모든 이야기 다 충분하게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맞춤형 부동산 정보 얻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이슈부터 투자 정보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 TV를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